범죄심리 전문가 이용혁 건국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주제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5월 25일에 무슨 일이? 네. 이번 유병헌 사건과 관련해서 5월 25일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날짜가 돼 있습니다. 이 5월 25일이 이제 검찰이 이제 송치죄를 급습한 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5월 25일 날 지금 양회정이 머물고 있었던 연수원까지도 사실은 이제 갔었는데 네. 그 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탓에 사실은 또 양회정을 검거할 뻔한 기회를 놓쳤고요. 예. 또 3시에 그 양회정이 순천에서 떠나서 5시 30분경 대략 새벽이죠. 순천에 도착한 것으로 CCTV에 이제 찍혔는데 네. 사실 이 시간도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2시간 반 정도 그 시간에 새벽 같으면은 100km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충분히 이제 갈 수가 있다고 본다면 1시간 반가량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착안을 해봤을 때 혹시 그대로 도망가기보다는 유병헌에게 일정한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네.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그 신모 여인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유병헌에게 귓속말을 한 것을 들었다.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없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접촉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전주에 와서 처제에게 한 이야기가 유 회장을 숲속에 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그 1시간 반 가량 그 차량 이동 시간을 빼놓고 그 시간도 과연 무엇인가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 그 숲속이 이제 숲속의 추억인지 진짜 숲속인지 그거는 조금 더 좀 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네, 될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일단 양혜정 씨는 이 안성 일대에 있다가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혼자서 도망을 쳤을 것인가? 핵심 조력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혼자서 이렇게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차에서 같이 내린 또 여성도 의문이고요. 네. 본인 얘기로는 이제 그때 올라와가지고 안성 일대에 있다 은신하다가 지금 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사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더 밝혀야 될 부분이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중간 행적 중에 많은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미용실에 갔다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누구랑 만났다는 부분 그리고 CCTV에 또 많이 찍혔던 부분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양혜정 씨의 진술이라든지 이걸 100% 신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추궁을 해서 검찰 단계에서 지금 양혜정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 추궁을 해서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 보면은 전주에 가서 머리를 이제 염색했고 이게 이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전주 장례식장에서 또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고 유병헌 씨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유병헌 씨에서 사망 사실, 병고 사실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간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CCTV 촬영 사실을 알고 있고 일부러 그렇게 위장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또 전주에 있는 어떤 미용실에 간 것도 지금 미용실을 마찬가지 확인하고 행동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장례식장 차에서 같이 내린 여성은 과연 누굴까요? 저 여성이 친척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친척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친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양혜정 씨의 친척.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설에 의하면 구하러 가자고 얘기한 사람인가요? 처제는 아니고 처제가 아니고 간호사라고 하는 예. 그분이 이제 양모 씨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양 쪽에 있고 유병헌 씨의 어떤 건강 관리를 했고 또 천암댁과 함께 근무를 했던 그래서 양 씨가 이제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친인척 관계가 아닌가 그 당시 그렇게 추측이 됐는데 정확히 신분이 누구인지는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 여성도 뭔가 좀 이번에 그 행적을 밝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무슨 얘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왜 이렇게 급박하게 왔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시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 양혜정 씨뿐만이 아니고 저 사람까지 함께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더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병헌 씨가 김엄마하고 양혜정 씨한테 지금 각각 3억 원씩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3억 원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속시원이 양혜정 씨가 밝힐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검찰에서 어제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예. 3억 원씩 이렇게 받았다라는 김엄마랑 양혜정 씨가 사실 오늘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수했다는 측면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자수를 했다는 거는 실제로는 본인이 뭐 그 범인은닉죄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살인 용의자로 몰리니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올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본인이 자수한 마당이고, 또 검찰에서는 특별한 추가 혐의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거든요. 예. 검찰에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출두했을 조사할 때 뭐 계속 조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답을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진술조사나 조서를 만드는데, 아마 그 단계쯤에 별로 양혜정 씨한테 얻을 수 있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발견할 수 없으면 불구속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얘기했고요. 네. 만약에 뭐 이런 정도라면 오늘 밤에 석방될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하면 양혜정 씨가 어떤 본인한테 불리할 만한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설사 뭐 거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돈과 관련돼서는 좀 진술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모 여인은 이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들어서 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김모 여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받은 바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이 이 상황과 관계가 돼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반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현금 뭐 3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심정적인 회유를 유병헌이 하려고 했다. 같이 측근에 두려고 하는 뭐 이런 목적이 있을 테고, 예.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땅과 집을 구입한 것처럼 유사시에 소위 어떤 뭐 분자금처럼 뭐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돈 자체가 어쨌든 여전히 어떤 이 사건에 숨어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 같은 사실이 어제 뭐 진술을 통해서 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앞서 출연했던 한양대 염건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양혜정 씨를 뭐 설사 선처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풀어줄 경우에 이제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런 좀 센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권력의 어떤 신뢰에 비추어 봐서 예. 뭐 자수의 그 정당성 자체가 예. 불구속 수사를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지키겠죠. 다만 지금 처음에 그 이야기가 아마 그 범인 도피 은닉의 혐의에 대해서 자수를 하게 되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 중에서 범인 은닉 도피 이외에 뭐 살인에 대한 교사라든가 뭐 살인에 대한 뭐 공동 정범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뭐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그 자수, 즉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또 뉘우쳐서 따라서 어떤 그 가치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자수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 자수가 아니고 그야말로 수사에 혼란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유기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도 법리를 검토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단은 그 명목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불구속 뭐 수사를 뭐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확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실까요? 네, 유병헌 사인 규명되나? 자, 일단 유병헌 씨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양혜정 씨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유병헌 회장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이 사인까지도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자수했다는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전날 김엄마하고 양혜정 씨 부인 유희자 씨가 좀 자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시간에 거의 유사한 시간에 또 아침에 뭐 인천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양혜정 씨도 자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측면을 봤을 때 뭔가 그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가 없더라 하더라도 추측컨대 본인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이 양혜정 씨가 유병헌 씨의 어떤 그 사망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지만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국가수에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진짜 선한 의미의 자수를 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봤을 때는 절대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병헌 회장은 숨졌고 시신으로 뭔가 밝혀낼 수 있는 사인은 없고 양혜정 씨만 어쨌든 입을 다물면 알 길이 없는 거죠. 증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목에 그런 게 있다면 네. 타살 흔적이 있다면 추궁할 방법이 있는데 뭐 추궁할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가학 증거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진술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면 양혜정 씨가 입을 닫고 마지막 봤던 양혜정 씨 입을 닫는다라면 사인 규명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마치 그 독일 축구로 보면 뭐 전차 군단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뭐 진행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시계의 얼람을 맞추는 것처럼 뭐 6시부터 뭐 이를테면 자수를 시작하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수보다는 그야말로 전략적 자수 같은 그 구원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그렇죠. 뭐 어느 배후 세력이 어떤 기획 자수를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지금 양혜정 씨가 이제 키맨이다. 즉 가장 최근까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사건의 실마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왜곡된 신앙심에만 기초해서 한다고 하면 이 사건 자체는 그야말로 이 상태에서 종결될 수 있는 공산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 양혜정이 과연 어떠한 진술을 하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증을 목전에 갖다 대면서 입체적인 조사 압박을 하느냐 이것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혜정 씨 꼬리 자르기 수순에서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87년대에 32명이 집단 자살로 되고 그 사건이 이제 92년대에 재수사가 됐는데 그것의 어떤 종결이 결국 된 것은 그 당시 그 전후해서 6명이 집단 또 자수를 했죠. 자수의 내용인즉 3명을 구타해서 안매장을 했다. 상당히 끔찍한 일임에도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사실은 자수를 할 어떤 명분과 이유는 굳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전략적인 목적은 달성됐죠. 더 이상 뭐 오대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본인 자체가 이제 형을 받음으로써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유병헌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공한 셈인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즉 양혜정이 여기서 어떠한 의사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병헌의 사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뭐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어떤 과학적 증거로서 지금 뭐 의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 곤충학에 입각해서 혹시 다른 장소로 사체를 옮겨서 곤충의 어떤 성장, 특히 그 구더기가 나이가 그 상태에서 자랐을 때와 다른 장소에서 자랐을 때가 과연 일치하는가를 지금 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인적 증거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구술 증거는 양혜정이 가장 키맨이다. 이런 면도 우리가 좀 꼬리 자르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유병헌을 검거하고자 했던 게 우리가 무슨 의미였냐면 세월호의 책임을 묻고 또 숨겨진 재산, 로비라든지 이걸 해서 나중에 구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몰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유병헌을 검거하고 추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유병헌이 사망한 이 시점에서 이제 유병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명 재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좀 적습. 또 뭐 측근이 뭐 김필배 씨라든지 김혜경 씨라든지 뭐 차남 혁기 씨가 다 외국으로 도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유병헌의 실제 재산이 얼마큼 되고 어디가 있는지를 알 길은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했다시피 양혜정 씨가 이 시점에 등장을 하고 이렇게 사망 정보 이것만 마무리되면 꼬리 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파는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 양혜정 씨가 차명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혜정 씨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까? 누구라도 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거다. 각서 같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뭐 차명을 한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맡겨두는 건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증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증거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진술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결국은 본 소유자가 그거를 추궁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옆에 본 소유자의 측근들이 추궁을 해야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게 추궁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거나 다 도피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양혜정 씨가 본인이 별말 없으면 자기께 되는 거죠. 자기 명의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그 이익을 따져보면 설령 이 실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범인 도피 은닉이 뭐 장기 3년
불과한데 실제적으로는 뭐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설령 실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도 뭐 1년 정도라고 하면 뭐 사실 1년 뭐 실형을 받고 지금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차명 재산을 본인의 소유로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차명 재산을 더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익 형량을 따져봐도 뭐 별로 손해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차명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좀 파악된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남에 그 빌딩 뭐 몇 채가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알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알려져 있지 않은 혹시 양혜정만이 아는 즉 유병헌과 둘만이 아는 뭐 그런 것도 뭐 있으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영농조합법인 이런 걸 통해서 또 명의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본 어떤 재산 흐름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양혜정 씨가 관리했다면 본인이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명의건 당연히 자기 거고 자기가 흐름만 안다면 본인이 다시 재산을 취득할 확률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 그 양혜정 말고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한다면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금수원 뒤에 있는 H아파트 300채 또 충북에 있는 모 아파트 200채 또는 어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부동산 뭐 이런 것을 이제 누가 지금 차명을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유병헌이 지금 사망이 되고 또 유병헌의 장남 자체도 형을 오래 살게 되면 사실상은 다 내 재산이 이제 쉽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된 어떤 뭐 살해의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즉 그를 통해서 유병헌의 어떤 존재와 영향력을 이 상태에서 이제 다 해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포스트 유병헌 시대의 어떤 바람과 이익이 상당히 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득이 되겠죠.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구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배반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사실은 유병헌의 신체적 특징과 뭐 병약에 관한 것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틀, 3일 동안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뭐 사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것도 있고요.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서 혹시 구원파의 조력을 받아서 찾으러 가자. 소위 말해서 수색의 목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가만 보도를 보면 5월 25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그 구원파의 그 일부 신도들이 저 해남 지역, 순천 지역으로 막 차를 갖고 이제 갔던 보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갔겠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시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버려두고 그래서 혹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나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찾으러 가는 찾기 위해서 일단 찾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에 무엇인가 극단적인 처단을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이 김엄마 등을 포함한 일부 구원파 신도가 무슨 목적으로 근데 이석환 씨가 아마 주가 돼서 트럭 같은 걸 몰고 이제 갔었는데요.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뭐 조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양혜정 자수 속세문. 앞서 변호사님께서 계속 양혜정 자수에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자수라는 시간이라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통상은 자수를 이렇게 할 때 새벽부터 자수하는 경우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밤새도록 고민했다고 하긴 하지만 통상은 이제 뭐 이렇게 낮에라든지 이렇게 불쑥불쑥인데 왠지 아침부터 이렇게 자수했다는 것도 특히 어제 김엄마하고 김명숙 씨하고 두 사람이 밤에 풀려났거든요. 14시간 조사를 받고. 그걸 봤을 때 아침부터 하면 왠지 밤새도록 조사를 하고 나올 수 있겠다는 이런 거를 계산했다고 생각도 좀 들어요. 들고 또 뭐 그럴지 아닐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김엄마나 그 양혜정 씨 부인이 와서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라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수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반성에 의한 자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을 주기 위한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의문을 끊어버리면서 수사의 어떤 그 종국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자수를 인접해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우연치고는 특이하지만 특히 같은 시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봐도 그거는 상당히 좀 특이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상호 어떤 교류가 있었고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따라서 예를 들어
법적 조력에 따라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기획자수의 냄새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구원파 신도 증언에 따르면 김엄마 남편이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확인이 된 겁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보도 등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떤 뭐 측근에 의해서도 그 부장검사 출신이고 현재 뭐 강남의 모 로펌에서 뭐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조력이라든가 뭐 기획에 아무래도 부부이기 때문에 많은 조력을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기획적인 냄새가 나는 느낌이 뭐냐면 뭐 사체가 발견되고 사인 불명이라는 얘기를 하자 말자 또 검거도 그 시점이 됐거든요. 장남 유대균하고 박수경이 그 다음날 자수했고 자수하면서 연달아 자수하면서 모든 사람 측근들이 지금 거의 이제 신병이 다 드러났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 급하게 석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못 찾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한 며칠 상간에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으로 하기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국민들이 봐서도 그렇고 검찰도 아마 적잖이 당황했는 게 뭐냐면 자수도 이렇게 뜨문뜨문한다든지 검거를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많은 증거를 갖고 검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검거도 사실 경찰도 우연하게 검거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한 냄새가 나지 않나 그런 어떤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말 맞추기를 서로 했다면은 뭔가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 양혜정 씨가 자수했다고 하고 한 2-3시간 후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양혜정 씨도 추가 혐의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첫 번째 대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어볼 걸 많이 물어보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쉬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맞춰지면 조서를 만들거든요. 조서는 증거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가 한 2-3시간 지났다면 어느 정도 검찰이 봤을 때는 양혜정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표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병헌 씨의 뭐 사망과 관련한 미스테리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그 유병헌이 맞다라고 하는 그 여부에 있어서는 생물학적인 그 생체 정보를 하나가 아니고 뭐 크로스 체크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맞는 것인데 지금 계속 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사인 불명이라고 하는 점, 또 그 사인 불명과 관련돼서 사체 그 현장 자체가 제대로 보존이 안 돼 있고 초동 수사에 여러 가지 그 미흡한 면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신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검찰 등이 나머지의 그 수사를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용혁 건국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